기회는 수학과 원장 장석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1년에 2번씩 항상 하는 기본 형태예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 전기보에 대해서 특목고나 자사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1차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제 후기고등학교고요. 사실상 B고등학교는 몇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기본 컨셉은 박명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컨셉으로 저희가 아마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마련한 거예요. 아마 지금 가장 힘드신 부분이 수학을 할까 진성고가 할까 아마도 지금 고등학교 선택의 그것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이 고민스러우실 거예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보시고 아마도 이게 도움이 좀 돼서 결정하신 게 있어 조금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충분히 많이들 물어보시고 가시고 끝나고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남으셔가지고 상담 해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상담 받고 가세요. 자, 오늘 저희 학원 이관 팀장님, 이현 팀장님이 이거 준비하셨거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입니다. 우선은 지금 받으신 핸드아웃 자료와 이 PT 자료가 내용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기보다 핸드아웃은 밖으로 가져가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광명시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은 실어서 드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사실은 학교 어떤 시험 난이도나 이런 거를 저희가 판단하고 정보를 드리는 거라서 그 내용은 없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글에 관한 내용들만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PT를 보시면서 핸드아웃을 넘기실 필요는 없으시고 집에 가셔서 좀 꼼꼼하게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핸드아웃도 그 PT도 이제 좀 간단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받아 적으시면 되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이 학생은 이 고등학교가 좋고 이 학생은 이 고등학교가 좋다라고 판단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능 그 대입 제도가 완전히 개편됐고 고등학교도 약간 이전과 비평준화 시대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오늘 내용을 계속 들으시면서 내 아이의 성향과 내 아이의 성격, 그 다음에 과목도 중요하거든요. 어느 과목을 더 잘하고 지금 중3이면 사실 어느 정도는 문이과가 구별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문이과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계속 고려하시면서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고요. 끝나고 개인적으로 질문도 다 받아들이고 상담도 받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렇게 좀 적어두셨다가 끝나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고등학교 아시다시피 정기고와 후기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이 후기고 파트인데 보시면 이제 저희가 광명시 지역이 평준화 일반고죠. 근데 이 전기고가 이미 끝났고 특별히 전문계고는 이제 공목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도 이제 저희가 전기고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어머님들이 지금 아이들이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가 이제 평준화 일반고인데 약간 헷갈리시는 게 자유형 공립고와 자율학교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 자율학교 안에 자율형 공립고랑 자율형 사립고, 그다음에 광명고등학교도 그렇죠. 과학중점학교가 사실 자율학교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많이 헷갈려하셔서 제가 이제 일부러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여기서 잠깐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차 발표, 1차 전기고는 이미 다 끝났고요. 외부 발표가 이제 오늘 다 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종 합격 받으신 친구들이 오늘 이제 있는데 여기가 끝났고 이제 12월 중부터 그 원서를 받는 게 평준화 일반고입니다. 근데 아마 관심이 있으시면 이미 들어보시고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 새 고등학교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저희 아이들은 좀 많이 가거든요. 어떤 아이들 많이 가냐면 외부나 자사고를 했는데 떨어진 친구들이 여기를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친구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이제 이 세 군데인데 그나마 좀 가깝고 아무래도 유명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기도 생각보다는 엄청 어렵진 않아서 새 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두 고등학교 생화고랑 와부고가 자율 공립고에 해당하고요. 밑에는 양서고가 일반고긴 한데 실제로는 자율학교입니다. 일반고이면서 자율학교의 성향을 동시에 띈 하지만 자율형 공립고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 고등학교들이 이제 유명하냐면 실제로 자율형 공립고와 자율형 사립고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자사고는 아시다시피 이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나라에서 한 50% 정도는 너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뭐 1학년 때 고3 과정을 다 끝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율형 공립고는 다릅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나라에서 30% 정도의 권한만 주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학을 더 먼저 빨리 선행을 한다거나 과학을 더 많이 끝낸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반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대신 좋은 건 자율형 공립고는 공립고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임용권에 대해서는 자율권이 조금 확보가 되세요. 그러니까 좀 좋은 선생님들, 실력이 있는 교사들을 많이 초빙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냥 일반고였는데도 자율 공립고라는 이름만 띈 일반고였는데도 제가 여기 보시면 경기도 15등, 경기도 16등, 경기도 18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수능 1, 2등급의 순위입니다. 근데 이 경기도 15등이라는 거는 경기도에 있는 모든 자사고, 외고, 과고를 포함한 등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높은 등수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전에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고등학교나 아부고등학교나 양서고등학교 다 보시면 내신 점수로 합격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신이 200점 만점 195점 정도 이상은 돼야 합격선이고 그 밑에도 이제 넣긴 넣는데 저희가 확답을 못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자사고를 떨어지면 두 번째를 생각하시는 고등학교가 이제 이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내신만 되시면 사실은 제가 만약에 제 아이라면 보내고는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고등학교가 이제 고민이 되시는 게 첫 번째 양성고는 기숙사 생활이라서 기숙사 생활이 안 맞으시면 거의 대부분 자퇴를 하거나 전학을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가 약간 멀고 여기가 기독교 학교예요. 이제 그런 게 종교적인 부분들이 또 안 맞으면 많이 전학을 오기도 하거든요. 네, 세 고등학교가 다 수학과학 위주의 고등학교고 그래서 아이가 이과적인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 외고를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외고는 못 가는데 자사고 가기엔 약간 모자라. 그러면 딱 가기 좋은 학교시긴 하세요. 중요한 건 이제 내신 점수가 좀 많이 강날 결정할 거고 어머니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만약에 여기 썼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광명시에는 학교 갈 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후기고기 때문에 세명고등학교를 넣었는데 안으로 떨어졌으면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나 추가 모집하는 거 아시죠? 어느 고등학교나 약간 미달이 되면 모든 고등학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전기고를 뺀 모든 후기고는 추가 모집을 1월달에 하실 텐데 그거 이제 엄청 알아보셨다가 이제 추가 모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저희한테 상담을 많이 하실 때 저희도 196 정도가 떠면 보내세요라고 해요. 왜냐하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미치면 195여도 저희는 이제 그거는 부모님의 선택에 맡겨야지 저희가 바라보는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르시면 지금 중3 친구들 준비하기 힘드실 거고 혹시 여기 중1이 어머님들께서 오셨으면 이 고등학교도 차츰차츰 알아보시고 이 점수도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고 등수도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마 계속해서 더 많은 좋은 대입 성적을 낼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전기고를 떨어졌을 때 관심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의 관심은 이제 후기고인데요. 우선은 고등학교 학사관리나 대입을 먼저 설명해 드린 다음에 광명시 고등학교를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중학교도 절대평가제로 바뀌었잖아요. 고등학교도 절대평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성적표에 보시면 등급은 처리되어 있지 않고 A부터 F까지가 이제 표기가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이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대입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대입에도 그러니까 대학교 합격하는 만약 수식 성적표에도 이 등급을 뜰 거냐, 1등급을 쓸 거냐, A, B, C, D를 쓸 거냐 이걸 이제 대입에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당연히 A부터 F까지를 반영하게 되면 자사고나 외고 특목고 친구들은 다 90점이 넘잖아요. 아무리 8등급이어도. 그 친구들이 더 대학을 잘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한 2021학년도 정도부터는 반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를 해서 대학교 가실 때는 이제 수시나 이럴 때부터 학생부를 집어넣게 되실 텐데 거기에는 등급으로 처리가 되실 거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성적표는 A부터 F까지가 표시가 되시고 등수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대신 표준 점수, 뭐 평균 이런 거는 자세하게 표시가 되실 거고 대학에도 반영이 되십니다. 수학도 이제 다른 과목은 바뀌지 않았는데 수학도 많이 바뀐 거 이미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뀐 지 한 1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과정으로 수일, 미정원, 확률 통일로 들어가고 심화과정, 이과만 수행하는 과정이
과정이죠. 미적 불안 기하 벡터, 고급 과정. 이거는 수능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영재부나 과학고만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능에는 뭐가 들어가냐? 문과는 수학 2, 미적 1, 확률 통계 세 과목이 들어가고요. 이과는 미적 불안 기하 벡터, 확률 통계가 들어갑니다. 근데 내용을 다 아실 텐데 이걸 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냐면 지금까지 나라에서 1학년 때는 수학 4나 2학년 1학기 때는 무조건 수원 이렇게 딱 정해줬어요. 근데 이 과정은 이름을 공통과정 심화과정으로 바꾸면서 이 공통과정 이 부분은 마음대로 어느 학년에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 강명시 고등학교를 설명해 드릴 때 이 수학 선행 과정이 학교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고3 1학기가 돼서야 겨우 수학이 다 끝나고 어떤 학교는 2학년 2학기면 그냥 다 끝나요. 그럼 이제 고3 1년 내는 수능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문이과가 보통 수능에서 한 2과목 정도, 1과목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이제는 수능도 내용이 겹치지 않게 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확률통계 1과목만 문과랑 이과가 겹치는데 수능 문제는 겹치지 않게 출제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과목은 좀 줄었어요.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은 지금보다. 대신 난이도는 아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중학생들 들었잖아요. 중간고사가 10단원이에요. 만약에 시험 범위가. 그럼 이제 시험 문제들도 나오는데 시험 범위가 5단원밖에 안 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능도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수학 과정으로 이제 어머님들 아이들이 수능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발표한 게 18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저희 중3 친구들이 수능 보는 건 19학년도인데 19학년도는 16년, 그러니까 내년 4월에 1차가 발표될 거고 내년 8월에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8학년도 개편안을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17학년도 개편안이랑 18학년도 개편안이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9학년도 아마 그대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원래는 수능이 그러니까 정시 반, 수시 반. 그러니까 수능 점수가 제일 중요한 수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시 85%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 수시도 되게 전형이 많은데 수시 85%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50%로 늘렸습니다. 웬만하면 50% 안에 그 50%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게 만들겠다 이 얘기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내신 반영하는 학생부 전형, 수시 전형이 학생부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전형은 100%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내신을 포함 다양한 걸 가지고 대학을 보내겠다는 전형이거든요. 이 전형만 지금 늘어난 거죠. 논술도 웬만한 대학은 다 문과도 그렇고 이과도 그렇고 논술이 있었습니다. 논술도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요번에 저희 고3들이 이제 논술을 대부분 다 봤는데 논술이 수능보다 쉬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의 난이도를 줄이면서 그 얘기는 논술이 변화된다는 얘기고요. 그 변화는 축소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쓰는 논술은 다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시도 줄고 그러니까 수시 개수도 줄게 된다. 지금 수시 6개 쓸 수 있는데 수시 4개밖에 쓸 수 없고요. 지금은 정시 가나다고 3개 쓰는데 이제 2개로 축소가 된 게 18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크게 뭐 여기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19학년도도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선은 저희가 고등학교 보내시는 게 고등학교만 졸업시키고 마실 건 아니시잖아요. 대학을 보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학을 보낼 때 우리 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거를 딸 수 있는 고등학교가 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선은 개편안 좀 더 살펴보시면 한국사 들어가시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등급제로 표시됩니다. 대신에 3등급까지는 만점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3등급까지만 되면 대학교 낼 때는 만점으로 표기시가 돼서 대학으로 들어갈 거고요. 국어랑 영어가 국어는 문이과 구별 없이 출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는 이렇게 공통과정으로 출제가 된 게 없기 때문에 약간 이과생한테는 불리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제로 바뀌고 그러니까 90점 이상은 무조건 1등급 처리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걱정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수능 영어가 워낙 쉽게 나오니까 1등급까지 지금 거의 100을 떴었거든요. 100점.
너무 쉬우니까 뭐 절대표까지 된다고 해도 별 무리 없어. 뭐 90점 이상에 못 넣겠어? 이렇게 되긴 했는데 이번 수능에서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번 수능에서 쉬운 영어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영어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서 처음으로 1등급 컷이 90점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100점이었거든요. 저희 친구들도 1년 내내 100점 맞다가 수능에서 너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실제 100점에서 90점대로 떨어지는 거는 뭐 몇 점 아니잖아 하지만 이 감은 엄청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도 90점대로 떨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쉬운 영어 기조가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절대평가제로 바뀌었다는 건 아무래도 변별력은 조금 없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최저 등급도 이제 완화가 되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무조건 최저 등급이 이제 표시가 되실 겁니다. 근데 최저 등급이 뭐 연고대 같은 경우는 3과목 합이 5등급 계산되시나요? 1을 하나는 무조건 1이 떠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정도였는데 그 부분이 약간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하겠다는 거는 뭐 3과목 합이 6 이렇진 않을 거고요. 아마 과목 수가 줄어들 건데 또 2과목 합이 4. 그러니까 둘만 떠주면 이제 연고대 수시는 쓸 수 있다라고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저 등급이 이제 완화가 되고 대신에 백분위 같은 거 점수 표시 안 되고요. 무조건 표준 점수로 이제 표준 점수로 표시된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수시를 쓰시게 될 거고 논술 인원이 감소되는데요. 이 인원은 이제 현재 논술 보는 인원보다 18학년도 인원이 2,500명 정도가 감소됩니다. 없어집니다. 2,500명은 그러니까 논술 전형이 그만큼 사라지니까 논술 인원도 감소되고 적성은 지금 점점 더 없어진다는 거고요. 그러면 논술이 이제 줄어드니까 논술 전형이 줄어드니까 더 부담은 없으시잖아요. 왜냐하면 논술이 워낙 어려운데 많이 논술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머님들이 대치동 목동까지 저희 친구들은 저희 진성고 문과 이번에 고3 본 친구는 높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아무래도 논술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과 논술은 워낙 준비를 좀 잘해주는 게 좋아서 이 친구는 대치동까지 가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힘들어하면서 그러실 필요도 없잖아요. 학원도 굳이 논술하고 비싸게 가실 필요도 없고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수능이 쉬워지고 대학 가기 쉬워지면 대학 다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논술 전형은 축소됩니다. 근데 논술의 방법이 바뀌는 거죠. 서울대 지역균형 형식으로 이제 바뀔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대 지역균형 면접이 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서울대라고 어려운 게 아니라 서울대 지역균형 면접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제 아이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기할 때 문제를 나눠줘요. 뭐 과학학 문제, 수학학 문제, 논술이랑 똑같죠. 그래서 아이가 머릿속으로 풀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 풀이랑 수학 풀이를. 그리고서는 뭐 시간 30분 딱 주어지면 이제 딱 면접관 앞에서 풀이해보세요. 말로. 이제 구술로 수학과 과학을 풀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친구들을 제가 진성 고3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서울대 지역균형 간 친구가 논술 한 번도 준비 안 했어요. 왜냐면 워낙 잘하니까 굳이 수리 논술 준비할 필요 없거든요. 이번에 서울대 지역균형 때문에 일주일간 학원 다녔습니다. 제가 학원 무조건 다녀야 된다고. 혼자서 절대 합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일단 대학교를 조금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시가 축소되고 수시가 이제 강화된 부분인데 서강대는 정시를 폐지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제일 아마 아시는 게 고려대실 거예요. 우선 고려대는 18학년도부터 논술을 폐지했습니다. 그 논술 아예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논술이 제일 어려운 학교가 고려대였어요. 올해도 다른 학교는 엄청 쉽게 나오는데 고려대는 똑같이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고려대가 논술이 있는데 18학년도부터 논술을 완전히 폐지하되 대신에 서울대 지역균형 면접으로 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려대도 정시를 15%만 뽑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서울대는 논술을 폐지하고 면접으로 바뀐 지 한 5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면접관이 100명 정도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면접 보는데 10명 이상, 한 20명 정도에 가까운 면접관이 서류부터 해가지고 다 보는데 고려대가 그거를 2년 만에 준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만큼의 이게 파급력이 있을지는 좀 두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고3 담당하는 선생님들 모든 관심사는 연세대겠죠. 왜냐하면 서울대는 논술 없앴고
나라에서 논술 없애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라의 학교인 서울대 무조건 없애야겠죠. 근데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이제 서울대가 선언 인재상을 위한 어떤 면접, 구술 면접, 그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모든 걸 다 보겠다는 거예요. 자소서, 추천서 이런 거를 보는 걸로 지금 바꾼 지 5년 정도가 됐는데 고려대도 이제 바꿨으면 문제는 연대의 발표예요. 왜냐하면 서울대 연고대가 발표했으면 그 밑에 서성한부터 중경 외신은 다 따라갑니다. 근데 아직 연대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연대는 더 반대로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려대가 좀 막 복잡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서울대 가기도 애매한 친구들이 연대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사실은 연대는 유리한 거죠. 좋은 애들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 연대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고 연대 발표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의 발표도 거의 그대로 따라가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 거 뉴스 나오시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18학년도부터 이제 저희 아이들이 19학년도니까 거의 그대로 가실 거거든요. 이렇게 우선 수능이 개편이 됐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일 많은 전형,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냐? 말은 공부만 잘한다고 대학 좋은 대학 가지 않게 해줄게, 사교육비 많이 안 들게 해줄게 라고 발표한 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에 합격하시려면 여기 나올 내용들을 다 만족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신 평균. 기본적으로 내신 1등급에서 최저 3등급으로 떨어지시면 안 되세요. 3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럼 3등급이면 다 합격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쓰실 수는 있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래서 내신은 1등급부터 3등급 사이를 유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아이가 전공은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문이과가 구별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과에 관련된 대회, 뭐 독서 대회, 토론 대회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이과는 뭐 물리 실험, 화학 실험, 뭐 수학 토론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대회를 웬만하면 다 참가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공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과 수상 기록은 교외 대회에서 딴 거는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대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를 선택하시는데 중요한 내용이 되실 겁니다. 모든 학교가 다 활발하게 진행하진 않거든요. 이따 고등학교 내용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고요. 세 번째, 최저 등급도 맞으셔야죠. 수능 점수가 또 들어가 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최저 등급이 막 3, 4 이렇게 뜨지도 않아요. 최저가 보통은 2과목이 2, 3 정도는 떠줘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수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논술형 면접도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서류만 가지고 합격하지가 않아요. 서류에서만 1차 합격을 하면 2차에서 면접을 보실 수도 있고요. 1차 합격 없이 그냥 뭐 다 서류랑 면접이랑 논술이랑 이런 거를 다 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자소서랑 추천서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소서 안에 교내 대회 수상 경력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목고도 마찬가지로 교외에서 딴 상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자소서도 마찬가지로 교내 대회에서 딴 것만 이제 수상 경력을 써서 대학에 합격할 수가 있죠. 이걸 전부 다 갖추셔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 어렵죠. 저는 사실은 막 이렇게 발표 났을 때 저희도 고3 이제 담당은 계속 고3을 담당하니까 엄청 막 어떻게 났나 이렇게 하는 공부사 엄청 못했어요. 이거는 대학에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이런 걸 준비하면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네가 아이를 낳으면 너는 어느 고등학교 보낼래? 그러면 저는 이제 무조건 돈 많이 벌어서 유학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네, 한국에서 대학 보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 됐고 오히려 약간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약간 좀 애매하고 왜냐면 너무 많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도 사실 공부만 잘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부지런하게 아이도 어머님들도 움직이셔야 되는 게 이제 이 수능 개편 아니고요. 대신에 준비만 잘하시면 내 실력보다, 내신 실력보다 내신은 3등급인데 대학은 2등급의 대학을 가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거를 다 책임져줄 고등학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게 진성고등학교인데요. 우선 진성고등학교는 수학이랑 영어는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합니다. 총 4개
수준인데요. 상, 중상, 중하, 하. 그래서 4개의 반으로 이동이 되고요. 수준별 수업이기 때문에 수준별로 교재도 다 다르고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솔직히 상반 선생님들 엄청 잘 가르치고 왜냐면 사립이기 때문에 이제 뭐 외부에서도 많이 초빙을 하거든요. 하반 선생님들은 되게 못 가르치고 막 이런 게 좀 심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너무 컴플레인이 많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다 두루두루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마 아실 거예요. 정독반이 운영되는데 이거는 모의고사랑 내신 점수, 그러니까 그 중간 기말을 가지고 각 학년에서 30등, 뭐 20등까지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은 따로 모여서 독서실에서 이제 자습을 하게 돼요. 사실 독서실에서 자습을 하나 반에서 자습을 하는 별 차이가 없는데 중요한 건 자습이 아니죠. 정독반은 정독반 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강이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 특강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보통 그 특강이 논술 특강 같은 거거든요. 논술이나 아니면 이제 심화과학, 수학 2, 아니 물리 2, 생물 2, 2 과목에 대한 특강이 정독반한테만 줘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진성고 친구들 이제 목숨 걸고 정독반 들어가야 된다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말아야 된다고. 엄청 강조하고 그 정독반에 사설 모의고사 점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막 진성고 친구들이 사설 모의고사도 준비를 다 해줍니다. 정독반 들어가려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정독반이냐 아니냐가 특혜가 조금 많이 있게 되겠죠. 학교 시험 난이도 어려운 거는 아마 아시죠? 학교 학년평균 수학 시험이 학년평균 30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점이 보통 최고점 90점대가 있어요. 딱 한 명. 정규 1등이 97 딱 찍었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수학 1등이 97 찍고 2등이 쫙 내려가는 거죠. 70점대, 60점대. 그러니까 완전 수학 천재인 애들은 그렇게 찍고 그 밑으로는 쫙 내려가니까 학교 평균이 30점대가 되는데 보통은 이제 다 저희가 나라에서 뭐 이렇게 그 관리가 1등급이 2등급 이런 게 아니라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서술형이 늘어났잖아요. 30점으로.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30점이 서술형인데 진성고는 100점 만점에 50점이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그 50점 서술형도 엄청 많이 겪어요. 아이들이 거의 따지고 선생님들도 전화하고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도 절대 안 바꿔주는데 우선은 그 50점만 해도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근데 시험도 어려워요. 대신에 더 특이한 건 시험 시간 60분입니다. 대학교는 거의 비슷하죠. 60분 동안 풀어내라. 내가 시간을 많이 줄 테니까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번에 진서고등학교 학교 설명회 때 갔다 왔어요. 학교 설명회 가시면 그 학교 선생님이랑 1대1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으면서 저희 조카가 이제 곧 여기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너네 너무 시험이 어렵지 않냐? 이 정도의 수준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당연히 소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진짜 어렵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수학시험을 내냐 그랬더니 수학이 특화되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어쨌든 있으면 그만큼 대입 성적에 대입 성적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 아이들이 공부를 더 할 거 아니에요. 대신에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도 늘겠죠. 그러니까 하는 애들만 데리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학교 자체가 커리큘럼이 조금 다른데 그런 커리큘럼을 이렇게 소화를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지금 거짓말 안 보태고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진성고 그 담당 선생님께서 저한테 조카를 우리 학교에 입학시키려면 겨울방학 때까지 수학 2 과목을 문제풀이까지 시키고 보내시는 거셨어요. 안 그러면 포기하게 되겠죠. 그게 학교의 지금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난이도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험은 보통 학교가 정석을 쓰는데요. 정석과 부교재가 있거든요. 근데 정석과 부교재에서는 한 50% 정도. 나머지 50%는 이제 외부 모의고사, 막 고3, 수능. 그러니까 진짜 아프는 문제 없이 풀어야지만 고득점을 유지할 수 있게끔 수학시험을 내고 대신에 다른 과목은 약간 이제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수학, 두 번째 어려운 시험이 과학 이렇게 지금 내고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진성고등학교의 장점이 없진 않아요. 진성고등학교의 최대 장점은 바로 각종 대회가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문과가 갈 수 있는 모든 대회, 토론 대회도 아주 세부적으로 다 나뉘었고 수학도 수학토론, 수학모, 과학도 물리모, 화학모에서 1년 내내 대회가 그냥 계속 이어져요.
이제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회를 준비하려면 자습 시간을 빼서 대회를 준비해야 돼요. 그럼 자습을 또 빼면 공부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진성을 잘하는 친구들은 모든 대회를 다 참가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고3 아이들도 연고대, 서울대 수시 쓸 때 그 대회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좀 필요하고 수시 전형에 보시면 과학 우수자, 수학 우수자 전형이 있어요. 그거는 외부 올림피아드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운영된 수학 무슨 대회, 과학대에서 수상 경력이 많으면 수학 우수자, 과학 우수자 전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참가를 시켰는데 만약에 내신이 막 4, 5등 떠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수상을 해봤자 수식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어느 정도 3등급 이상만 떠주면 모든 대회를 다 참가하는 게 도움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상만 하는 게 아니라 대회 참가한 것도 전형에는 쓰실 수 있거든요. 자소서 같은 게. 그래서 이제 활동을 얼마큼 많이 했냐 이게 중요하고요. 다른 학교도 비슷하긴 한데 진성고등학교는 봉사로 따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 날 아침에 다 같이 그곳 가가지고 한 오후 2시까지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혼자 알아서 봉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교장 종합추천의 자소서 부분에는 봉사란도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얼마큼 했냐. 그러니까 대학을 잘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그동안은 비평준화였기 때문에 잘 보냈고 모르겠어요. 이번 고3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시를 많이 쓸 수 있는 게 학교가 그만큼 보조를 많이 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신만 자신 있으시면 진성을 보내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학교 내에서 워낙 준비를 잘 해주니까. 하지만 학교에서 얘기를 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숙사를 적응 못할 것 같으면 오지 말라고. 1학년 전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보통 1학년에서 1년 동안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전학을 가거든요. 그럼 전학은 광명시로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 외부 지역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잘 생각하셔야 되세요. 아이가 기숙사 생활이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학교 내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 이렇게 관리를 우린 잘해준다. 선생님들도 같이 간다. 그렇지 않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네, 어떻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관리를 잘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오히려 기숙사를 보내놨더니 더 놀거나 아니면 기숙사 생활을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너무 힘들어해서 전학을 많이 가거나 혹은 전학을 못 가서 그냥 도태되는 거죠. 그럼 성적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아이도 학생도 내신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생활이 어려워서 지금 전학을 갈까 말까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부분이 오케이다 하시면 이제 진성을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두 번째 관심 있으신 게 이제 광명 북고등학교인데요. 마찬가지로 수학 수준별 이동 수업 하고요. 학교 시험 난이도는 비평준화 시대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약간 어렵고 지금도 약간 어려운데 막 외부 이상한 데서 문제 뽑지는 않고요. 교과서랑 학교 수업, 또 학교 프린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충실하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는 얻을 수 있고 더 공부하는 친구들은 더 점수를 잘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주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는 보통 다들 외부에서도 아주 시험 잘 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문과 내신이 이제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과는 수학을 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고등학교나 워낙 과정도 어렵고 과정도 많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면 이제 이과에서 유리한데 문과도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어머님들이 많이 아시는데 예전에는 수학을 못하면 문과, 수학을 잘하면 문과였어요. 지금 문과는 그렇지 않죠. 문과는 전 과목을 잘해야 돼요. 대신에 이과보다는 수학이 살짝 쉬운 거죠. 그러면 이 내신 따르기가 유리한 게 뭐냐면 실제로 문과 시험이 이과 시험보다는 약간 쉽고요. 시험이 쉽다 보니까 내신 등급을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부 전형은 3등급까지만 따주면 수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 3등급 정도는 진짜 공부 안 하고 노는 친구들이 많아서 문과면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하게 되면 3등급 이상은 딸 수 있거든요. 북고에서는 시험 자체가 엄청 어렵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 내신을 유지할 수 있기에는 제일 좋은 고등학교고 학업 분위기도 좋고요. 왜냐하면 비평준화 시대랑 많이 다르지 않아서 뭐 수업 스타일, 수업 분위기, 뭐 자습 분위기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는 발표되지 않겠지만 지금까지 졸업생들을 보게 되면 문과 친구들 비평준화 때도 문과의 수능 성적은 진성보다는 오히려 북부가 높다 막 이런 소문까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문과 친구들한테 특별히 가고 싶은 과가 없다 이렇게 고민하면 저는 대부분은 교대를 얘기하거든요. 여학생들한테는 교대는 내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막 최상위권 교대가 아니면 굳이 막 1등급을 찍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고등학교는 저는 국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과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겠죠. 이과는 뭐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막 대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구뿐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광역시 고등학교가 대회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편인데 그나마 진성고 다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북구도 내부 대회는 꽤 많은 편인데 진성보다는 적고, 진성이랑 비슷해질 수도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내부 대회가 많아지고 있어서 이제 막 수상을 많이 하게끔 이제 유지를 하고 있죠. 북고등학교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신 게 아마 그것일 거예요. 북고가 과학 중점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학 중점 학교는 약간 자율학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30% 정도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고 자율권을 줄 건데,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대폭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래 과학 그냥 일반 반은 과학을 4과목만 하면 과학 중점반, 보통 과중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중반은 수학 8과목까지 배울 수 있게끔 혜택을 주는 거죠. 뭐 과학 관련 활동이 조금 많아요. 1학년 때는 거의 2주에 한 번 보는 주말에 뭐 별을 보러 간다거나 무슨 과학 대회를 나간다거나 이런 활동들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시켜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전에는 사실 과중반이 뭐 이렇게 뭐 특혜가 있나? 그랬는데 최근 과학 중점학교가 사실 나라에서 약간 이렇게 준 거거든요. 이걸 한번 만들어보자. 과학 중점학교를. 그러니까 나라에서 준비를 시켰는데 이걸 대학에 반영을 안 해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시에 과학 중점학교 전형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북고 고3들도 과중반 친구들 중에는 내신이 좋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전형으로 지금 수시를 쓴 상태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학 과중반이 과학도 많이 해야 되고 수학이나 과학을 이과에서 내신 등급 처리하는 게 아니라 과학 중점반끼리 내신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등급은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못하면. 근데 여기서 등급도 잘 받고 과학 중점 반이기도 했기 때문에 유리한 건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에 자신 있으면 북고 과학 중점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라도 더 쓸 수 있는 전형이 생긴 거니까. 그럼 어떻게 과중반에 들어가냐? 어머님들께서 북고를 신청하실 때 나중에 북고 원서 쓰실 때 과중반도 선택하겠다라고 같이 원서를 쓰시게 되실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추첨제로, 그래서 추첨 친구들끼리만 과중반이 만들어지게 되고 중간에 과중반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운영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대신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학과 과학을 잘하셔야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신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외 학교들은 거의 비슷한 학교들은 제가 묶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진성과 북고야 아니면 여기냐를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시고, 지금 가장 핫한 학교는 소아고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광문도 나쁘지 않은데 광문은 너무 멀고 그나마 소아가 좀 가깝고, 소아고등학교가 평준화로 돌아서면서 내신 수준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시험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이과한테는 되게 성적 따기가 좀 힘들 정도로 옛날에 교과서에서만 냈는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소아고 친구들도 생각보다 수준이 많이 올라갔고 학교 수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이과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요. 대신에 커리큘럼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여기서 커리큘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성고가 이제 어머니께서 진성고를 입학하실 생각이시면 그 입학하실 때 발표가 나고 이제 딱 합격한 친구들끼리 입학하실 때 뭘 먼저 쓰냐면 문과냐 이과냐를 진성고는 1학년 때 그죠. 그래서 문과반과 이과반은 따로 운영이 되세요. 그러니까 문과반은 문과반끼리, 이과반은 이과반끼리. 1학년 때부터 커리큘럼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학만. 그래서 실제 진성고 이과 친구들, 문과나 이과 친구들은 2학년 2학기가 되면 전 과정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1년간은 무조건 수능 준비만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장점인데 대신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2과목씩 보셔야 돼요. 이과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막 2과목을 보다 보니까 시험 난이도는 어렵지, 2과목 봐야 되지. 그렇게 되면 2과목 내신 시험 범위가 보통은 한 15단원 정도를 수학 시험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워지죠. 근데 두 번째로 약간 특이한 게 진성고가 문이과를 1학년 때 구별하면서 1학년 2학기 때 이과가 세 반으로 세분화가 됩니다. 의예과 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사실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래 과학이 아시다시피 8과목이세요. 그래서 물리, 지구과학, 생물화학, 원, 그다음에 투 4개 이렇게 8과목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은 당연히 원을 선택하겠죠. 더 쉬우니까. 근데 서울대도 그렇고 의대, 모든 대학의 의대반 같은 경우는 2과목을 무조건 1개 이상 쓰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대 가는 친구들은 무조건 2과목을 1개 이상 해야 돼요. 의대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 약대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딱 어느 대학의 무슨 과도 딱히 지정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2과목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런 대학이 점점 많아지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2과목 가르치기를 쉽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원만 가르치고 2과목은 네가 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진성고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1학년부터 이과 반을 3개 반으로 나누어지면서 의예과 반은 생물도 화학 2까지 가르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계 반은 물리 2, 화학 2. 그 다음에 한 반은 지구과학 2, 물리 2 해서 니네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3개의 반으로 나뉘었고요. 이 3개의 반이 고3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과목은 2학년 1학기 때 다 끝나고요. 2학년 2학기 때부터는 2과목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1학년 친구 중에 의대를 꿈꾸고 있는 꿈은 의대를 꿈꾸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너무 잘 된 거죠. 왜냐면 외부에서 따로 공부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 시켜준다는 거는 되게 좋은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확 빼서 이제 고3 내내 1년 내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다른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아까 보셨던 북고도 이과는 고3 1학기가 돼서야 끝납니다. 대신에 문과는 2학년 때 다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문과는 북고가 좋다는 게 내신도 빨리 끝내주지, 수능도 준비하기 좋게 되지, 내신도 그렇게 엄청 어렵지도 않지. 그러니까 문과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면 아니면 지금부터 막 선생님 되겠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북고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소아부터는 문과든 이과든 커리큘럼을 느립니다. 모두 다 3학년 1학기가 돼서야 전과정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게 수능이 이제 1주 뒤에 보잖아요. 11월 셋째 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8월부터 준비가 되는 거예요. 8, 9, 10 3달 준비하고 수능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제 그러면 학교 내신은 내신대로 수능은 수능대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소아고등학교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걸 아시고 쓰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제 성적이 되시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질문해요. 북고 갈까요? 소아 갈까요? 진성 갈까요? 소아 갈까요?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너 지금 성적이 어떤데? 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수학 어디까지 선행되어 있는데? 2개가 만족하면 저는 무조건 진성과 북고를 얘기해요. 소아 쓰지 말라고. 떨어져서 소아를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학교에서의 커리큘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고요. 이과 시험은 어렵고 문과 시험은 쉬워요. 그럼 문과에서 내신 따기가 쉽냐? 그렇다고 해서 문과에서 내신을 따기 쉽죠. 하지만 문과 자체에서 수능을 잘 준비해 주지는 아직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이 오히려 잘하는 소아하고 문이과 친구들은 다 진성반에서 수업 듣거든요. 그냥 그 컬이 따라가야지만 수능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가 얼마큼 보조를 해주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아고나 광문고나 광명고등학교가 다 비슷합니다. 이동 수업도 똑같고 내신 수준도 많이 상향됐고요. 이과 시험 셋 다 어려워요. 광문도 시험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 엄청 잘하고 선행도 많이 떼고 간 친구들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학교 자체에서 대학을 위한 제도는 많이 없는 거죠. 대회도 많아지고는 있는데 우리 이제 더 많아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제 밑에 학교겠죠. 떨어지면 가는 대학 고등학교라고 보통 아이들 얘기하는데
다 학교가 비슷합니다. 운산, 명문, 광희, 춘향고등학교는. 춘향고등학교는 자율학교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문이과가 있고요. 그래서 내신이 엄청 쉽습니다. 교과서에서 거의 그대로 나와서 한 일주일 정도 공부하면 웬만큼은 1등급 90점 이상은 따실 수가 있어요. 내신 성적은 이제 높진 않는데 중요한 건 이제 등급이겠죠. 등급 나는 90점 맞았어요. 춘향고에서. 근데 너무 시험이 쉬우니까 다 90점 넣는 거예요. 실제 등급은 그렇게 좋게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이제 어머님들 많이 놀라세요. 점수 이런데 등급 이거밖에 안 나왔다고.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신이 쉽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수능 준비인데 여기서도 이번에 저 이제 춘향고 친구 중에 아예 중학교 때 잘했는데 저는 춘향고에서 전교 1등 할 거다라고 마음 먹고 이제 춘향고에 가서 이번에 이제 고3 졸업했어요. 갔는데 그럼 당연히 계속 1등 했거든요. 112 계속 이과에서 111 해가지고 이번에 학교장 추천으로 수시에 어느 정도 이제 합격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전교 1등이면 그래도 서울대, 연고대는 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대, 연고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수능 최저 등급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능 최저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내신을 왜냐하면 전교 1등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됐기 때문에 내신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준비할 시간까지는 약간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번에 수능 봤는데 수능도 한 3등급 정도가 지금 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년 내내 전교 1등 해도 지금 한양대는 붙었고 이제 성균관대 2대 이 정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이런 꿈 아이들도 막 이래요. 운산 가서 전교 1등 할 거예요. 하라고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선 전교 1등 하는 거 쉽지 않고 전교 1등 해도 서성한 이하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전교 2등은 더 미치겠죠. 약간 좀 학교마다 너무 약간의 아무리 평준하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로 보면 100점 난이도죠. 시험 난이도가.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죠. 진성고등학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다 내용이어서 네, 약간 한눈에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문, 운산, 광희를 플래너가 안 좋다 하더라 이런 건 아닌 거 아시죠? 정확하게 정보를 드려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럼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우선은 전공이에요. 만약 아이가 문과냐 이과냐를 결정하셨으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과가 더 유리한 학교는 국보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학교는 웬만하면 이과보다 문과가 더 유리한 거 맞습니다. 내신을 따기가 쉽고 우리 아이는 지금 봐도 연고는 안 될 것 같아. 막 서성한만 가도 좋을 것 같아. 이러면 괜찮습니다. 국보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꿈이나 전공이 먼저 결정이 되셨으면 그걸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독서, 봉사, 인성, 대회 참여 여기 써져 있는 독서도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보통 종합 전형에 책 몇 권 읽었냐, 무슨 책 읽었냐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가 뭐 독서를 막 되게 좋아해, 책을 많이 좋아해, 특히 과학 도서를 좋아해. 이러면 빨리 그걸 밀고 나가셔야 돼요. 과학대에 참가시키고 과학 선행 많이 시키시고요. 2과목까지 다 점수 나올 수 있게끔 과학 공부 시키셔서 약간 한쪽으로 모셔서 과학 우수자 전형 같은 걸로 대학을 준비하시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아직은 꿈이나 전공이나 문이과 성향이 아직 있지 않다. 특히 문이과 성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신 거면 진성고등학교는 더 힘드시겠죠. 왜냐하면 들어갈 때 벌써 결정해야 되는데 물론 2학년 올라갈 때 한 번 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내신 점수가 좀 꼬여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1학년 때 벌써 시험을 다르게 보는데 내신 좀 다르게 봤는데 나는 문과여서 수학 한 과목밖에 안 봤는데 이과로 바꿨어. 그러면 나는 한 과목 점수가 쟤네 2과목 점수가 비교가 되게 되고 해서 되게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세요. 그래서 문이과를 결정하셨으면 이제 진성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진성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내신이나 수능이나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수능이 점점 완화된다라고 얘기하시면 그렇진 않아요. 최저 등급이 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럼 이제 궁금하신 게 이제 이거신 거죠. 만약에 저도 최저 2등급을 맞았고 이 친구도 최저 2등급을 맞았어요. 근데 둘 다 논술 점수도 똑같이 80, 80, 자소서 점수도 80, 80 다 동점이에요. 근데 둘 중에 그럼 한 명만 뽑아야 돼요. 그럼 누굴 뽑을까요? 수능
최저가 높은 학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최저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동점자가 있으면 당연히 1점이라도 수능을 더 잘 본 친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 포기하시면 끝까지 내신도 그렇고 내신 점수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끝까지 이제 달려가셔야 되고 마지막에 혼동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어차피 막 수능이 지금 1은 안 뜰 것 같고 2까지도 안 뜰 것 같아요. 그럼 빨리 뭐 다른 걸 해요. 뭐 자소서 준비한다거나. 근데 자소서 100점 만점 맞아도 수능 최저 안 되거나 수능이 너무 약하면 자소서 아예 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은 고3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고 제가 저희 고3들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2학년 때까지 막 엉망이었어. 그래도 1년 남은 거거든요. 수능은 내신과 다릅니다. 수능은 집중해서 공부하면 1년 만에도 충분히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1년간도 마지막 3학년 진짜 고3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친구면 무조건 준비가 하실 수 있고 대신에 2학년 때까지는 내신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3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네, 그래서 그거 계속 유지하시면서 고3 때 완벽하게 수능에 몰입하시면 지금 아이들의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도 가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선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다 보셨지만 외국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절대평가제고 뭐 문이과 구별이 없잖아요. 그럼 표준 점수가 어디서 차이가 나냐? 문과는 수학과 사탐, 이과는 수학과 과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이 실제로 표준 점수를 엄청 당연하게 결정을 하지. 한 문제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는 이 친구랑 4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실제 대학에 올라가는 성적표에는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진성고 선생님들도 얘기했다시피 웬만하면 선행을 하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게 이과는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올라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어차피 이과는 미적 2부터 수능이 나오잖아요. 그럼 미적 1까지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적 1을 모르면 미적 한 문제도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는 실제 수학 1부터 기하 벡터까지 다 잘해야 수능도 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커리큘럼 좀 따라가 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저희 학원의 예비 고2를 위한 커리큘럼입니다. 지금 제일 높은 친구들이 이번 방학 때 미적 1, 2를 시작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수 1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약간 너무 중학교 때 성적이 안 나와서 저희가 일부러 막 많이 시키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해도 안 되는데 앞서 나가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이의 수준과 맞춰서 선행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되고 실제로 기하벡터까지 다 끝내고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거의 매년 한두 명은 저희 학원에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면서 한 바퀴 다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완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아이들, 어머님들의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이제 보이시죠? 저희 학원에서는 잘하는데 그만해 하진 않거든요. 잘하면 더 잘하게 끌어올라오고 계속 상반시키고 아마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담당생들 상담을 하시면서 어떤 친구들한테는 2과목을 동시에 들으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희 학원이 어떤 학원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 학원 그런 거에 좀 욕심이 너무 없어서 원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는 편인데 아이가 이 2과목을 들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2과목을 듣게 하는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담당 선생님께서 이 친구는 2과목을 들을 수 있다고 판단하셨어요. 그럼 담당 선생님만 결정하셔도 저희 학원은 결정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원장님, 실장님, 담당 선생님 그리고 그 친구를 계속 가르쳐도 또 다른 선생님 보통 4-5분이 상의하에 선행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상담 들어가시면 믿고 겨울방학 때는 좀 많이 시키시고 여름방학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약간 느슨해지고 겨울방학 때 시키시고 이 과정을 잘 따라가시면 되실 겁니다. 자, 저희 방학 특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담당생이 이 친구는 수업만 들으세요라고 했는데 막 어머니께 욕심이 나시면 상담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반이 다 개설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하에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는 학기 중에 이제 금요 특강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학기 중에는 특강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본수업만 듣기도 좀 빠듯해서 그래서 금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특강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지금 진성고 1학년 친구들은 다 이과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내신 준비하기 좀 빠듯해요. 엄청 힘들게 하면서도 금요일에 틈틈이 확률 통계 4단은 끝내놓고 확률 통계도 4단은 끝내놓고 이런 식으로 틈틈이 지금 시켜주면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두 과목만 배우면 이제 이과 과정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요 특강, 아주 짧은 특강이긴 하지만 이런 특강들을 또 잘 사용하시면 학기 중에서도 선행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고요.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주말 1대1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거의 선생님들께서 강제로 참여를 시켜주는데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는 아무거나 들고 와도 돼요. 들고 와서 1대1로 질문하고 이제 1대1로 공부하고 뭐 아니면 뭐 진도가 저는 더 듣고 싶어요. 그러면 1대1로 진도 보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 보충 시스템이 저희 고등학생들한테는 특별히 더 많이 열려 있고요. 매월 3주차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제 이 모의고사는 사전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사전 모의고사를 보시고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요. 분석표로 성적표가 발송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친구는 문제 해결력 부분이 약하다. 이 친구는 계산력이 약하다라는 게 분석이 다 되세요. 그럼 한 2-3번 받아보실 거 아니에요? 한 3개월 되시면? 그럼 3개월 내내 계산력이 약하다고만 떴어요. 그럼 빨리 계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사실 모의고사를 계속 준비할 수는 없어요. 어머님들이 막 전국연합에서 3등급이 떴다고 너무 놀라시면서 전화 오시는데 지금은 그것만 준비하다 보면 내신 잊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모의고사 범위는 만약에 여기면 학교 내신은 저기예요.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만 계속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를 쉬지 않게. 그래서 매월 참여하셔 아이들 참여해가지고 성적표 보시고 담당 선생님께서 당연히 프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잘 운용을 하시면 아주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아마 궁금하신 게 더 많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우선 받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원하시면 끝나고 상담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요. 진동으로 다니면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여기 수업을 받을 수 있죠. 금요일. 네, 네. 왜냐하면 금요일날 4시 반에 끝나기 때문에 이 금요 특강도 사실은 진성고 친구들은 1년을 다 듣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진성고 1년은 금토일 나오거든요. 진성 이과는 수학 시험을 2번 본다고 했잖아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들어온 겁니다. 기말 중간. 네, 중간 기말 다 이과는 무조건 1학년 2학기 때부터. 네, 달리해서. 그러니까 두 과목이 동시에 진행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학년 2학기 때. 네, 1학년 2학기 때. 질문 없으신가요? 과학 고등학교가 과학 중점에서 공학 중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름만 약간 변경이 된 거고 공학 중점이라고 해서 수학이 늘어나면 그렇진 않거든요. 과학을 계속 가지고 이제 가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등학교 인원이 100명, 중학교 인원이 100명이 지금 넘치는 거를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막 걱정을 지금 많이 하셔서 저도 교육청이랑 상담 받아봤는데 작년에 100명이 미달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 차이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많은 인원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떨어지는 인원은 있으실 텐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고등학교 떨어지시면 계속 알아보셔야 돼요. 추가 모집하는 좋은 고등학교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서 쓰셨고 발표 났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빨리 상담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세요. 추가 모집 때는 자유로 공립고나 자유학교 등으로 입학을 하셔가지고 더 좋게 가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등부터 1순위부터 9순위가 상당히 안 좋으면은 네,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이번에 성적 순으로 안가요? 네, 그냥 이거 진짜 뺑뺑이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무작위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인원이 걱정하시는 게 100명이 넘치니까 100명 다 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고등학교가 그 정도 인원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인원은. 근데 떨어지는 인원이 작년에 미달이어서 떨어진 인원이 없었던 것 뿐이에요. 예, 이번이 미달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똑똑한 친구들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좀 가져야지 떨어진 인원이 없는데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자사고나 특목고를 좀 덜 갔어요. 네, 그래서 물론 오늘 외고 발표까지는 더 봐야 되겠지만 외고 발표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갔으면 실제로는 떨어진 인원이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올해는 떨어진 인원이 생긴다. 네,
그러면 이제 추가 모집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추가 모집이 이제 2월 달에 추가 모집 발표해요. 모든 학교가. 우리 이만큼 추가 모집한다고. 그거 엄청 기다리셨다가 알아보셨다가 기다리시고 이제 하셔야 되죠. 안 100% 합격은 이번 연도는 아니에요. 이번 연도는 떨어질 수 있죠. 어쨌든 선생님이 자기가 쓴 원하는 일진학이 만약에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무조건 됩니다. 당연하죠. 예. 넘치겠는데. 네, 당연하죠. 네, 당연히 1지망이 미달이면 무조건 합격이고요. 근데 만약에 다 1지망이 넘쳐서 떨어지면 2지망으로 안 가는 건 아시죠? 1지망 보통 끝으로 이제 끝에 있는 학교들로 많이 가는데 어쨌든 졸업생 인원이랑 이번 고등학교 인원 대비 떨어지는 인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국고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반이잖아요. 그쪽에 원하는 아이들이 가고 그 아이들 내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과 아이들 중에 그 애들 빼고 애들끼리 경쟁하는 건가요? 전과목이 그렇진 않고요. 수학이랑 과학만. 네, 그렇죠. 그러면 중점반 가는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 많이 가는 거니까. 과학은 맞고요. 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당연히 과중반을 물리고 수학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수학은 수학 잘한다고 과학 잘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수학만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과에 남아있기 때문에 뭐 수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과학은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죠. 근데 주변에서는 이과에 되게 유리하다고 좋다고 막 광고가 소문났는데 아니에요? 아니 국고는 문과는 아주 유리하고요. 이과도 괜찮아요. 저는 사실은 약간 진성고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진성고랑 바꿔주니라고 얘기하면 국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국고는 좋은 학교는 맞습니다. 문이과 다 좋은데 진성에 비해서 준비해주는 여력들이 약간은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고가 좋은 거죠. 왜냐면 대회 같은 거 안 써도 됐거든요, 수시에.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18학년 때부터는. 그러니까 국고가 그거 얼마큼 이제 빠르게 준비해서 아이들 준비시켜 주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는 국고랑 진성고를 보시면 막 진성고 엄청 많이 간 것처럼 광고하지만 그거는 이제 재수생 아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대학 잘 보내는 건 국고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까지 보시면 그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근데 진성도 요번에 고3이 평균화 첫째라고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성적이 안 나왔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에서는 네, 저희도 지금 최상위권 아이들이 저희하고는 다 있는데 그 친구들 점수 보게 되면 사실은 좀 이전보다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래도 아마 이번에는 발표는 진성고 대학 합격률은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평준 아이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진성고가 대학을 제일 많이 보낼 거고요. 이번 고3들로 보게 되면 진성고나 북고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지금까지 거의 북고 위주였어요. 저는 북고가 좋다라고. 근데 저희 지금 이번에 고3 아이들 수시를 쓰면서 이렇게 대회를 많이 참가해 놓으니까 유리한 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을 약간 못 봤는데 물론 이제 내신이 그 정도 나왔겠죠. 그래서 내신 2, 3등급이어서 저는 사실은 서성한도 안 되겠다. 중간대만 가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수상 경력들로 수시를 써보니까 생각보다는 유리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진성고는 지금까지 준비된 게 워낙 많으니 앞으로도 잘 준비를 해줄 거고 다른 학교들이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아무래도 진성보다 그 부분은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내신 따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성적 점수 좀 이런 대충 어느 정도는 어디 가는지 좋다고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의견을 조금 저희가 참고할게요.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지금 만약에 중학생인데 저는 사실 중학교도 물어봐요. 어느 중학교냐고. 왜냐면 어느 중학교 출신도 사실 왜냐면 내신이 워낙 다르니까. 근데 지금 철산 중에서 반에서 5등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듣고 진성과를 얘기 안 하거든요. 수학선에 꼭 물어. 그러면 철산 중인데 수학은 90점 밑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럼 진성 가도 돼요? 선행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냐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에서 진성고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 상담하실 때 상담 앉자마자 하시는 게 꼭 똑같으세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때는 90점이 좀 떨어진 적이 없는데 지금은 30점 1년 내내 30점이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말 되죠. 그렇게 준비를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90점이라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점수도 물어볼 때지만 선행 정도도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아이가 얼마나 스스로 공부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후에 과중반이 학교가 나온 건가요? 있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있는데 저는 솔직히 우선은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광고 딱 입학하시면서 가족만 쓸까요 말까요 막 얘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쓰지 말라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아직 과중반 전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지만 지금까지 거의 없었고 너무 교회 활동이 많아요. 토요일마다 1박 2일 어디 가니까 공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너 수학과 100점 1년 내내 뜨지 않는 한 그 자신이 없으면 과중만 가지 말라고. 진성보도 계속 다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뭐 아직은 그 정도까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자주 이렇게 내신을 보고 학교를 선택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내신도 중요한 중학교 내신보다는 국영수가 어느 정도 맞아요. 사는 게 그거랑 다르지 않나요? 네 맞아요.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성적을 가지고 아이들을 판단하시지도 마시고 어머니들이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 보고 아이들이 엄청 싸우세요. 네가 공부를 안 했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수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아무리 90점 전교권이 아닌 이상 반에서 3등 했다고 해서 고등학교 가서 3등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국영수의 어떤 성적, 그러니까 성향, 선행 정도, 그다음에 이해도 이런 부분들이 다각도로 판단이 되셔야 되셔서 제일 그런 모든 판단은 어머니도 제일 잘하실 거고 대신 수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생님들이 더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너무 그리고 저희 지금 워낙 저희 학원이 이제 7년 정도 되니까 그만큼 보낸 아이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아이가 엄마를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진성고를 가거나 슬프지만 이거보다 더 슬픈 건 저는 최근에 이런 상담도 받았거든요. 아이랑 좀 떨어져야지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악화돼서 안 되겠다. 기숙사에 보내야겠다. 저는 진짜 그거는 제가 아직은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그걸로 판단을 하실 부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아이가 혹시 그런 뜻으로 진성 갈 것 같으시면 빨리 잘 말리셔서 너 그러면 이제 가서 꼴찌한다 이거 꼭 겁주셔서 아이의 성향과 성적과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상담 받으시고 원하시면 나오셔서 질문하고 가셔도 되시고요. 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더 자세한 상담은 담당 선생님께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연락하시고 받으시면 되실 겁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